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4시 25분, 현재 59초, 4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1시간 늦어졌을 뿐인데 뭔가 좀 어색하시죠? 4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 큰 이변은 없습니다. 장중에 저점 부근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직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빠지네요. 27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2449포인트, 2450선을 하회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좀 부진한 양상 이어졌고, 특히 오후장에서는 2450선 부근에서의 횡보였는데요. 현재까지도 이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올 이동평균선 이탈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나옵니다. 0.75% 정도 하락하면서 우하향 패턴 동일하게 보여줬고요. 오늘장은 전거래일 대비 0.73%, 5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737.71포인트 선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보합권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빠지는데 지금 5일 이동평균선에 걸친 상태로 마무리가 될지 이탈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결국에 개별주, 모멘텀을 가진 몇몇 종목군들만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셨을 텐데 네옴시티라고 다 같은 종목이 아니었나 봅니다. 먼저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군들은 뉴스에 팔면서 급락, 반면에 또 오늘장 새롭게 부각되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 새롭게 시작하는 네옴시티 주들이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총 5개인데요. 여기에도 알로코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종목군들 몇몇이 여기에 묶입니다. 현대 로템도 그렇고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네옴시티 관련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쪽은 철도 쪽입니다. 철도는 모멘텀이 두 가지인데요. 네옴시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철도 사업과 관련된 협력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어제부터 나왔던 소식이기는 한데요. 오늘 장에서 그 연장선에 역할을 해줄 만한 뉴스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알로코가 대표적으로 여기에다가 또 철도 차체를 독점 공급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장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알로코가 결국에는 상한가에 들어가네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트 중전철 확장 사업 이 부분하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고속철 구매 사업 이 두 가지가 공통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푸른 기술 쪽도 보겠습니다. 푸른 기술도 오늘장에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한 10% 정도 대RTI, 대OAL 이쪽도 있고요. 상한가 종목의 부산산업 한 종목도 이 종목까지도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또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거래소 두 종목이 모두 다 네옴시티, 특히나 철도 관련된 키워드에 묶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KC 그룹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이유가 좀 나오진 않았는데요. KC 코트렐이 상한가고 KC 그린홀딩스가 15%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장 마치고 나서라도 그 내용 파악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풍국주정의 상한가고요. 이삭 엔지니어링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네옴시티 하면은 가장 오랜 기간 주목받았던 종목이 한미글로벌이죠. 이 종목 오늘 하락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36,900원의 거래 마무리를 채비하고 있습니다. 히림도 마찬가지로 한 8% 정도 하락하면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11월 17일 목요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무리가 됐고요. 4시 30분입니다. 오늘 1시간씩 수년돼서 4시 30분 이제서야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장이 뒷걸음질 치면서 다소 좀 어두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호재성 재료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밀렸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조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국 증시도 상황 비슷했는데 하나씩 보시죠. 먼저 일본 증시입니다. 근래 들어서 일본 증시는 28,000원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승과 하락이 상당히 제한되면서 보합권 내에서
저점에서만 등락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약보합권 정도였습니다. 0.35% 하락하면서 27,930.57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오전에는 변동성이 꽤 나왔었고요. 잠시 상승불을 켜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돌아서서 계속해서 약보합권 내에서의 횡보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약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의 좀 이슈를 보자면요. 코로나가 재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마찬가지로 코로나 7차 대유행과 관련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 지역에서도 이틀 연속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철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기대를 모았었는데 기대 무색하게 확진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와 관련된 기대감은 살포시 접어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안화 가치가 또 절하됐습니다. 이 두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증시 오늘 약하다라는 현재 언론들의 분석 나오고 있고요. 상해 종합 보겠습니다. 0.15% 하락입니다. 그래도 오후장 마감을 앞두고서 조금씩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 우리 증시, 이 중국 증시가 이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 증시는 현재 시간으로 3시에 마감이 되고요. 3시 30분이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지금 1시간씩 늦게 마감이 돼서 지금 마감된 데이터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중국 상해종합지수 마감됐습니다. 0.15% 하락하면서 3,115.43포인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심천 쪽 보겠습니다. 심천 쪽도 약보합권이네요. 장 마감 무렵에 낙폭을 동일하게 조금씩 줄여가면서 마이너스기는 하지만은 장중 저점 대비로는 낙폭이 그나마 좀 만회가 됐습니다. 홍콩 항생은 1% 정도 하락 움직임 보였네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볼 텐데요. 오늘 환시도 많이 좀 움직여가지고 걱정들을 하셨을 겁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0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 가뿐하게 급등락을 보여줘서요.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했습니다. 마감 보시면은요, 14원 10전에 이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339원 10전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3시 30분 원래 정규 거래랑 동일한 시간대에 마감이 된 바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 밴드 체크하겠습니다. 1,331원으로 출발을 해서요. 1,340원대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340원 선 턱 밑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폴란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가 싶더니 경기 둔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출렁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타깃의 어닝쇼크 소식과 더불어서 반도체 수요 감소할 거란 전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데요. 국내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분봉 차트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60선에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점점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오전 중에 이렇게 2,44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이렇게 낙폭을 다시 한번 줄이나 싶지만 다시 한번 외국인들 매도세가 커지면서 2,450선을 내주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계속해서 2,440선 상단에서 등락하는 움직임이 오늘 1.4% 가까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홀로 순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4,871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그 뒤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이 3,814억 가까이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뒤로 기관이 2,202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건설 섹터가 2.7% 가까이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또 오늘 시장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증권 섹터가 2.04% 하락했고요. 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2% 내렸습니다. 그 뒤로 운수창고 테마 유통업종이 1.7%대 부진한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다 보니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의료정밀 테마가 1.4%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 뒤로 통신업종이 0.63% 상승 마감했고요. 또 오늘 영풍재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종이목재 업종이 0.32% 상승했습니다.
또 그 뒤로 서비스 업종과 음식료품 테마가 0.1%대로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 삼성전자가 2.07% 내렸습니다. 종가 61,400원 터치했고요.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11% 이상 급락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쳤습니다. 그래도 4.15% 내렸고요. 종가 87,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나란히 호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스페인산 포드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오늘장 약세권 보였습니다. 종가 59만 7천원 터치하면서 0.5% 하락했고요. 이어서 LG화학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탄소 저감 설비를 구축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오늘 1% 가까이 내렸습니다. 종가 70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역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종가 3% 가까이 낙폭 키웠고요. 종가 70만 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는 오름세를 보였는데 막판에 매도 물량 들어오면서 0.6%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장중에 상승권 진입했었는데요. 강보합권 등락 보이더니 그래도 보합에서 마쳤습니다. 종가 17만 9,500원에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들 역시 나란히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먼저 현대차 종가 17만 원에서 멈춰졌고요. 종가 1.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아 쪽으로 매도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오늘 종가 66,300원 터치하면서 약 2.2%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종가 18만 8천원 터치하면서 약 0.8% 가까이 밀리는 모습 보였고요. 반대로 카카오는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5만 9,100원에 약 6만 원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0.85% 올리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네옴시티 모멘텀에 이어서 또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가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키워드가 됐는데요. 네옴시티에서 국내 현대로템이 철도 사업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나왔지만 또 이어서 인도네시아가 신수도 사업에 이전에 한국에 참여를 요청했었는데요. 중전철 확장 사업을 두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면서 한국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MRT 4단계 사업은 약 2조 4천억 규모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철도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이 5.45% 상승 마감했고요. 알루코와 부산산업이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산업이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종가 99,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그 뒤로 대호 AL 역시 5%대로 강세로 마쳤고요. 광명전기가 4% 가까이 올렸습니다. 또 코스닥 쪽에서도 주목받았는데요. 푸른기술과 데아티아 역시 동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PNC테크가 전기철도 급전선로용 장치를 독점 개발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급등했었지만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종가 1.4% 가까이 하락했고요. 5,700원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정유주들이 오늘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폴란드 국경에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됐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아니라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WTI는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간밤 WTI는 3주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배럴당 85.59달러로 내리면서 정유주들 또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먼저 SOL이 2.25% 내렸습니다. 종가 86,800원에 마감했고요. 또 GS 역시 나란히 2.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종가 17만 1,000원 터치했고요. 약 3.7%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5% 내렸습니다. 포인트로는 5.6포인트가량 내렸고요. 종가 737.54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시 상승 탄력을 받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크게 낙폭을 만들었는데요. 점점 아래로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만 하면 다시 한번 낙폭을 만들어줬고요. 점점 저점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래도 1% 넘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는데요. 장 후반부 들어서 하락세가 한풀 꺾이면서 그래도 0.75%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부각됐습니다. 개인이 1,990억 가까이 사들이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970억 가까이 순 매도했고요. 기관이 921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리노공업 홀로 상승했고 나머지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 볼 텐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나란히 낙폭 키우면서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종가 11만 800원에 약 1.5%대 하락으로 마쳤고요. 에코프로가 동시호가 구간 들어서 조금 더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종가 12만 6,800원 터치하면서 약 2.4%대로 하락 마쳤습니다. 이어서 LNF 보겠습니다. 점점 낙폭을 키워가면서 종가 3% 가까이 하락했고요. 22만 4,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전해질 관련 종목인 첨부가 오늘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간 상승 탄력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장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는데요. 종가 24만 6,700원 터치하면서 약 5.3%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종가 6만 6,100원 터치하면서 0.6%대 하락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에서 마쳤습니다. 종가 7만 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HLB 보겠습니다. 점점 낙폭을 키워가면서 종가 36,600원이고요. 2.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지스타 2022 개최 소식이 있었지만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동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종가 44,500원이고요. 약 0.7%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펄어비스는 조금 더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1.12% 하락했고요. 종가 44,000원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최근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국내 게임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됐던 국제 게임 전시회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됐습니다. 부산에서 지스타 2022가 막을 올렸는데요. 총 43개국 987개사가 참여해서 신작 게임 공개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메이드와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 등 이런 대형 게임 개발사부터 서비스사까지 동반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형 게임주들 가운데서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넷마블이 동반 4% 가까이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또 M게임이 5.6% 가까이 상승했고요. 또 넵튠과 룸투코리아가 주목받았습니다. 이어서 로봇주 관련된 소식으로 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산업 일자리 간담회 자리에서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유망한 분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능형 로봇을 조기에 제품화 예정으로 밝히면서 일부 지능형 로봇주들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노블 M&B가 15% 이상 강세로 마쳤습니다. 종가 3,410원에 마쳤고요. 이어서 루닉과 에브리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에브리봇은 최근 로봇 청소 물걸레 청소기를 출시했는데요. 현재 세계 2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해서 글로벌 마켓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부각받으면서 6%대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1.24% 가까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4포인트가량 내렸고요. 현재 구간 318.9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21계약 정도 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057계약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2390계약 가까이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